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경기체가라는 양식을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경기체가가 뭐냐? 고려가요라는 것은 고려시대 때 주로 민중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민중들 사이에서 주로 많이 불려졌던 노래라면요. 이 경기체가라는 양식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경기체가라는 양식은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그 귀족들 사이에서 주로 귀족이라고 하면은 그 고려시대 때 우리가 그 보통 일반 신진 사대부라든가 사대부 계층에서 주로 불렸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기체가라는 개념 자체가 고려 중엽부터 조선 초기까지 그 귀족층 사이에서 향유되던 노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고려 중엽부터요. 조선 초까지, 조선 초기까지 주로 어떤 계층이요? 바로 귀족층. 귀족층에서 주로 불렸던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노래 뭐 끝부분에 경기 어떠하니 있고 이런 그 후렴구가 붙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명칭이 의뢰돼서 경기 어떠하니 있고 할 때 경기란 말이 있어서 경기체가라는 양식 갈래 명칭을 갖게 되었죠. 전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한림별곡 같은 경우는요. 총 8장이고요. 전대절은 일행에서 사행까지를 전대절, 후소절을 5, 6행으로 5, 6행을 후소절이라고 하죠. 전부 그렇게 돼서 6구체라는 건 여러분들 6줄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향가에서도 뭐 4구체, 8구체, 10구체 공부했었잖아요. 이거는 한림별곡 같은 경우는 6줄로 되어 있다 그래서 6구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고려가요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고려가요 같은 경우는 고려가요는 3음보에 332조였죠.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다시 한번 좀 밑줄 긋은 게 지워졌는데 전대절, 후소절, 그 다음에 삼음보 334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제 부분 잠깐 보고 갈게요. 위에. 자, 고려 고종 때 한림에 바로 여러 선비들이 지은 노래로 추정이 되죠. 오타가 났네요. 노래예요. 노래. 오래가 아니라. 자, 한림의 여러 선비들이 지은 노래로 추정이 된다. 호화롭고 향락적인 선비들의 생활상이 드러난 전 8장의 노래. 호화롭고 향락적인 선비들의 생활상이 드러나 있다. 라고 해서 총 8장인데요. 여러분들 그 교재에는 전부 8장이 다 실려 있지 않고 1장, 2장, 8장 3개의 장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성격상 과시적이고요. 향락적, 풍류적. 뭐 이제 사대부들이 일반 백성들에 비해서 난 너희들에 비해서 이런 향락적이고 또 이렇게 학문적인 지식도 풍부하고 뭐 이런 거 좀 과시하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문학적인 면에서는 좀 이렇게 높이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한림병곡이라는 작품이. 주제는 바로 신흥 사대부의 학문적 자부심과 향락적 풍류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초의 경기체가고요. 지금 우리가 경기체가로는 이거 한 작품만 지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가사문학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림별곡 우리 선생님하고 이제 본문을 올라가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1장부터 8장까지 나와 있는데 1장부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원순문 인노시 공노사륙 니정원 디날림 상훈 주필 튠기대책 광균경이 량경시부 위시당 경기 어떠하니 있고 옆 금학샤의 옥슌문셴 금학샤의 옥슌문셴 위날조차 몇 분이니 있고. 자, 고어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해석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자, 하나하나 차분하게 살펴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우선 원슈문 인노시 공노사륙이라고 했잖아요. 자, 지금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그 문인들의 명문장을 쭉 나열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해석을 이제 교재에도 해석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선 신진 사대부들의 학식과 재주를 자랑하기 위한 열거라고 할 수 있어요. 신진 사대부의 학식과 재주를 자랑하기 위한 열거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원순문이라는 건 유원순, 이 성은 빼고 원순이라는 이름을 넣었죠. 유원순의 문장, 인노시, 이일로, 역시 성을 빼고 인노라는 이름만 넣었어요. 이일로의 시,
공노 사륙. 이 공노에, 역시 공노라는 이름인데 성은 이씨예요. 이 공노에 사륙별려문. 사륙별려문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 넉자 또는 여섯자의 대꾸로 된 문장이에요. 넉자나 여섯자로 대꾸로 표현하는 문장을 사륙별려문. 해석상에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원순의 문장 일로의 시공로 이공로의 사륙별령은 니정언 디날림 샹원주필. 이정언은 그 정언이라는 건 고려시대 관직 이름이에요. 이 정언과 한림은 고려시대 관직명이에요. 관직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상에는 이규보와 진화의 쌍운주필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정원인데 이규보라고 해석했고요. 디날림, 진화라고 되어 있죠. 한림. 그래서 정원과 한림은 관직명이에요. 그래서 이규보라는 사람과 진화라는 사람이 쌍운주필, 쌍운으로 운자를 내어 시를 써내려간 글이라고 쌍운주필, 쌍운으로 운자를 내어 시를 지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요. 쌍운으로 문자를 내어 빨리 시를 지음 이라는 그런 의미로 들어가요. 달릴 주자거든요. 주, 그 다음 부필. 붓을 달리듯이 썼다라는 거는 빠르게 썼다라는 거죠. 쌍운으로 운자를 내어 빨리 시를 지음 이런 거죠. 튜웅기대책 광군경이 량경시부라고 했죠. 유충기 대책, 유충기라는 사람의 대책문, 유충기의 대책문, 광균경이, 민광균의 경서, 량경시부, 자, 김양경의 시와 부, 자, 부는 뭐냐? 시는 알겠는데, 대꾸 형식으로 가군을 가지는 한문 문체 한 가지예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 너무 해석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우리가 좀 쉬운 예를 하나 든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아주 특별한 영재 클럽의 회원이라고 해봐요. 그럼 남들에게 자신들의 영재 클럽이 우수하다는 걸 과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의 뭐 이 시와 누구의 이 문장과 이거 누구의 이 수학 문제를 푼 거 이걸 한번 보세요라고 하면서 쫙 나열하면서 보여줄 수 있겠죠. 그것처럼 지금 한림의 그 선비들이 이 노래를 지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훌륭하냐, 우리의 이 문장과 우리의 이 시와 문장을 좀 봐라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문장과 시를 쫙 나열한 거예요. 그 뭐 해석을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그냥 여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사대부들의 학식과 재주를 자랑하기 위한 열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표현 나오죠. 위시당 경기 어떠하니 있고 라고 했죠. 위시당 경기 어떠하니 있고 라고 할 때 자, 이 시험장의 모습 그것이 과연 어떠합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경기 어떠하니고 라는 이 부분 있죠. 이게 명칭의 유래이기도 하고요. 이 경기란 말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경기체가라는 그 양식을 갖게 되는 유래가 되는 거죠. 명칭의 유래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 어떠하니고 이 부분에서는요. 그 어떤 정서가 드러나느냐? 우선 정서, 감정은요. 과시의 표현과 자긍심, 우리만한 문장이 없지 않겠나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경기 어떠하니 그래서 경기라는 게 갈래상 명칭 즉 경기체가의 유래죠. 갈래상 명칭 경기체가죠. 명칭의 유래가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옆 금학샤의 옥슈문생 금학샤의 옥슈문생 위 날조차 몇 분이니 있고 자 금의의 죽수처럼 많은 제자들 금의의 죽순처럼 많은 제자들 나까지 모두 몇 분이십니까? 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는 금학사의 옥순문생이라는 이 부분이 있죠. 자 여기는요 그 과거에 그 시험의 고시관으로 있었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학 수능 시험의 평가위원장 뭐 이런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과거의 고시관으로 있었던 금이가 배출한 와 죽순처럼 많은 제자들 왜 대나무 죽순이 막 여기저기서 우죽순 올라오듯이 이렇게 많은 금이가 배출한 많은 제자들이라는 의미로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겠죠. 금의라는 사람이 배출한
죽순처럼 많은 제자들이라는 의미죠. 두 번이나 반복했죠. 위 날조차 몇 분이고 나까지 몇 분입니까? 나까지 몇 분이나 됩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랑하는 거예요. 대놓고 야 나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내가 수능 평가 위원장에 내가 제자야.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알겠지? 뭐 이렇게 자랑하듯이 내놓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학성은 좀 떨어지는 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내용상은 조금 아마 여러분들 보다 보니까 해석이 좀 어려울 텐데요. 그 교환에 있는 해석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1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그 대상의 집약과 나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상의 집약과 나열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인들의 명문장을 먼저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금이에 내가 제자다. 나까지 몇 분이냐라고 해서 자신들을 역시 자랑하고 있는 거죠. 2장으로 넘어갈게요. 2장에서도 역시 비슷하게 대상의 집약과 나열이 나타나는데 자, 여기에서는요, 그, 여러 가지 서적들을 쭉 읊으면서 이런 서적들을 내가 다 읽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각종 서적들을 두루 읽었다는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한 열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그렇죠. 이 부분이요. 좀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세 줄, 세 줄. 각종 서적들을 두루 읽었다는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한 열거다.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한 열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주처 내원 경기 어떠하니 있고 라고 했죠. 자, 뭐 여기에 보면 당한셔 장노사 산류문집 니두집 난대집 백낙천집 모시상서 주역춘추 주대리기라고 했는데 당한셔는 중국의 역사책이에요. 중국의 역사책. 그러니까 당서와 한서, 장노사, 한류문집, 장자와 노자, 한류문집, 한유와 유종현의 문집, 리두집, 이백과 두보, 중국 유명한 시인이죠. 이백과 두보의 시집, 난대집, 중국 한나라 때 난대령사들의 그 시문집이라고 해요. 백낙천집, 백거의 문집, 그다음 모시상서 주역춘추 주대래기. 시경과 서경, 주역과 충추, 대대례와 소대례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적들을 쭉 나열하면서 나 이런 책 다 읽었어. 뭐 이런 거죠. 위주처 내온 경기였다니 있고. 자, 이 주마저 내내 외우는 그 풍경,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나 이거 읽을 정도가 아니라 외우고까지 있다. 잘난 척하는 거죠. 정말 너 잘났어. 뭐 이런 거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강한 자부심이 밑줄 그은 진한 부분은요. 강한 자부심이 엿보인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야, 이 주처마저 다 외우는 광경 그게 어떠합니까? 멋지지 않니? 어? 원더풀 하지 않냐? 뭐 이런 거죠. 옆 태평광기 400여 권, 태평광기 400여 권, 위력남 경기 어떠하니 있고. 자, 태평광기 400권, 태평광기 400권. 자, 위력남 이 두루 있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요 두 줄은요. 역시 명저나 명서를 이름난 글이나 이름난 지은이가 지은 글을 열독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 명저와 명서를 열독. 자, 글자가 조금 그렇죠. 열심히 읽는, 열독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 자기 긍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죠. 위령남경기라고 했는데 여기 위령남경은 두루두루 읽는 광경이라는 의미죠. 두루두루 읽는 광경 그것이 어떻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 8장은 우리말 위주의 좀 표현이 나오는데, 한자인데요, 선생님. 근데 이제 한자를 사용하긴 했지만, 이제 뭐 의성어나 의태어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어서, 의성어적인 표현이 있어서, 생동감이 좀 넘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는 8장은 우리말 위주로 생동감이 넘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당당당당 추자 조용남기 홍실로 홍그리메요이다 혀고시라 미로시라 정손에나 위 내가는데 남갈시라 옆 샤곡섬섬 샹축길에 샤곡섬섬 샹축길에 위 후시동유 경기 어떠하니 있고. 자, 여기서 처음에 그 당당당이라는 말이 나오죠. 당당당. 지금 이게 당추자라는데 당추자는 호도나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요즘 현대어로 얘기하면 호도나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당 당추자 이랬으니까 호도나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334조라는 율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 일부러 당추자의 당을 3번이나 반복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334조의 율격을 맞추기 위해 당추자의 당을 반복한 거죠. 당을 반복함. 334조의 그 글자 수를 맞춘 거죠. 여기 보면 당당당 석자, 당추자 석자, 조영난기 넉자. 그거 이제 석자 맞춰주기 위해서 일부러 앞에서 3번을 반복한 거야. 알겠죠? 자, 홍실로 홍그리메요이다. 붉은 실로 붉은 그네를 맵니다. 라고 하죠. 자, 붉은 실로 붉은 그네를 메다. 글이라는 말은 그네인데요. 자, 이 글의는요. 그네. 그네를 타면서 그 뒷얘기 가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손을 잡고 그네를 타면서 논의는 그 광경.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4대부의 풍류 생활을 자랑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붉은 실이라고 했느냐?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게 그 색채 이미지인데 붉은 실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그 표현을 한다면 욕정의 그 어떤 색채 이미지. 4대부들이지만 이게 공부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또 그 여성들과 이렇게 좀 놀고 싶은 뭐 이런 마음들도 이 작품에서 좀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붉은 실로 붉은 그네를 맵니다 라고 했죠. 왜? 혀고시라 미로시라 덩소녀나 당겨라 혀고시라란 말은요. 당겨라. 그 다음에 미로시라는 밀어라 정소녀나 정소년이요. 뭐 이렇게 심부름하는 몸종이겠죠. 위 내가 가는데 남 갈수라. 아, 내가 가는 그 곳에 남이 갈까 두렵다. 왜? 내가 그 붉은 그네 타고 이렇게 놀고 싶은데 다른 사람 와서 놀까봐 싫다 이거야. 나만 놀고 싶다. 뭐 이런 얘기겠죠. 옆 샤곡셩셩 샹슈길에 샤곡셩셩 샹슈길에. 야, 사곡셩셩이라는 말은 옥을 깎은 듯 곱고 부드러운 이런 뜻이죠. 옥을 깎은 듯 곱고 부드러운 샹슈 길에. 자, 두 손을 마주 잡고 가는 길에. 자, 두 손을 마주 잡고 가는 길에. 자, 목을 깎은 듯 곱고 부드러운 두 손을 마주 잡고 가는 길에. 그러니까 여성과 손을 붙잡고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랑하고 싶고 이렇게 공부만 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사대부들로서 이렇게 여성들과 그네 타면서 이렇게 놀고 싶은 그런 감정들을 여기에 이 8장에서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후시동유 경기 어떠하니고 이렇게 손을 맞잡고 누니는 광경, 그것이 어떻습니까? 멋지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유의생활에 대한 그 찬양. 유희생활에 대한 찬양의 감정이 좀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마 여러분들 그 한림별곡이 이렇게 아무래도 좀 그 한자라든가 이렇게
좀 고어들이 많이 사용이 돼서 해석상에 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현대어 해풀이 된 해석 좀 보시고요. 근데 뭐 이렇게 해석이 중요하다기보단 이 작품에서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그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이 정도를 좀 잘 기억을 해주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에서는 여러 문장이나 시 이런 걸 나열을 하면서 명문장과 시들을 나열하면서 야, 우리 문인들의 모습 이거 멋지지 않니?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라면 2장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여러 책, 태평광기라는 책 400권까지 이렇게 두루두루 읽는 광경 이 모습 멋지지 않니? 라고 하면서 그 좋은 책들을 두루 읽었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들을 나타냈죠. 8장에서 마지막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과도 이렇게 논일며 즐길 줄 안다 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네를 타면서 아름다운 여인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옷 같은 여인의 손을 잡고 논의는 이 광경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희생활에 대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한림별곡은요 사실상 문학적인 면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학 비평가들이 이거는 문학이라 할 수 없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모된 비평을 받고 있는 글이긴 한데 뭐 이렇게 전해지는 경기체가 중에 유일하게 지금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내에서 이렇게 당시에 그 양반들의 삶의 그 사대부들의 삶의 귀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작품 참조하시면서요. 여러분들 문제가 하나하나 좀 확인하면서 정리하셔서 좀 다시 한번 복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